한 번쯤은 지독해도 빠지지 않는 살. 비만이 부른 무서운 결과. 이게 곰팡이균이라고 해서 일종의 균이라고 하더라고요. 살이 커지면서 겹치는 부위가 많아지니 점점 더 퍼져가고 있는 건 거죠. 전신에 퍼지는 곰팡이균. 독이 되는 비만의 굴레. 15kg를 빼고 나면 요요가 17kg, 10kg를 빼면 요요가 12kg.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안 빠지고 병든 살들로 한순간 무너지는 건강. 몸속까지 파고든 지방은 장기까지 공격하는데 내가 살 수 있을까 너무 아픈데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1년 사이 다시 급증하고 있는 한국의 비만율. 하루 내내 칼로리 과잉 섭취는 과도한 지방 축적을 발생하게 하여서 비만이라는 새로운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독성이 강한 탄수화물의 덫. 당신의 몸을 위협하다. 태평양의 낙원 하와이. 미국 대륙에서 가장 날씬한 신비의 섬. 수천 년의 비밀을 간직한 하와이 사람들의 건강 비결. 그들이 밝히는 잘 먹고 늘씬하게 사는 법. 건강을 무너뜨린 비만에서 탈출. 무려 15kg 감량에 성공한 사연. My doctor recommended a certain type of diet, and then now has really helped bring things down. So my immune system and my gut are both healthy now, and I feel excellent. 지독한 살과의 전쟁에서 아름다운 몸으로 대변신. 하와이 여성들의 건강한 다이어트 비결. It helps me burn my belly fat, helps with my digestion and my gut health. 비만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 그 특별한 여정이 지금 펼쳐집니다. 매일 살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제보자를 만나봤습니다. 수년간 하루 10,000보씩 걷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하는 31살의 젊은 엄마 희진 씨. 한눈에 보기에도 무거워 보이는 몸. 다리야. 관절에도 통증이 심해져 걷다가 서기를 연신 반복합니다. 다리야. 체력도 몸 상태도 부쩍 나빠졌다는 희진 씨. 그전에는 이렇게 안 아팠는데 최근 살이 찌고 운동을 시작하니까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리는 증세가 심해졌고 쥐가 나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있어요. 그럼에도 살을 빼기 위해서 몸을 추슬러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희진 씨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일지를 작성하는 건데요. 운동과 함께 빠뜨리지 않는 일과 중 하나라고 합니다. 무려 10년째 그간의 수많은 노력들이 이 수첩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저녁은 굶어야 될 듯한데 그날 일지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일지인데요? 하루에 일과를 작성해요. 대부분 체중이랑 기상시간, 취침시간, 그날 먹은 음식, 그리고 그날 한 운동 등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도 썼던 일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87에서 시작을 해요. 한 번 찐 살이 빠지지 않고 무섭게 불어나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는 희진 씨. 72kg까지 줄어들었죠. 하루의 절반을 운동에 매달리고 식단까지 바꾼 결과 한 달 만에 15kg 감량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눈물겨운 노력도 그 순간뿐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렇다면 6년이 지난 현재 희진 씨의 지금의 체중은 어떨까요? (101kg가) 넘는 초고도 비만 상태. 며칠 사이 또 체중이 늘었다는데요. 희진 씨의 가장 큰 고민은 뱃살입니다. 여성의 경우 허리둘레가 85cm 이상이면 비만. 희진 씨는 128cm로 복부 비만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미 혈관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제가 20대 초반에는 55kg밖에 안 나갔었어요. 20, 30kg가 쪘을 때는 몸이 갑자기 늘어난 터라 다이어트를 시도를 했고 빼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요요가 찾아오기 일쑤였고요. 지난 10년간 무려 47kg이 쪘다는 그녀. 최근 들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예뻤으면 좋겠어. 엄마 그래 맞아. 엄마 뚱뚱해서 창피하지? 라고 했더니 아이가 내심 솔직해도 되는데 엄마 속상할까 봐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속상하지 마 라고 말을 빨리 숨겨버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제일 속상하죠. 뭐 주변에서 남들이 너는 젊은데 왜 뚱뚱해? 이런 말보다 우리 아이가 나를 어쩌면 창피해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힘든 일인 거고요. 무거워진 몸 때문에 힘들면서도 혹여 아이들이 엄마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 미안한 마음이 크다는 희진 씨. 아이들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희진 씨는 다이어트를 멈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집에서도 불안한 마음에 한시도 쉬지 못한다는 그녀. 그런데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좀 참아봐. 운동하다 연신 배를 두드리는 희진 씨. 살이 찌면서 조금만 땀이 나도 피부에 뜨거운 열감과 가려움증이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부위가 작았어요. 근데 살이 커지면서 겹치는 부위가 많아지니 점점 더 퍼져가고 있는 건 거죠. 벌겋게 부어오른 피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피부균. 이게 곰팡이균이라고 해서 일종의 피부가 일반 곰팡이처럼 똑같이 습한 곳에서 이렇게 자꾸 퍼져 나가는 건데요. 계속 말려주고 펴줘야 되는데 살이 겹쳐지면서 통풍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땀이나 습한 피부에 생긴 곰팡이균은 피부 백선증을 일으켜 염증과 림프 질환까지 유발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온몸에 퍼지고 있는 곰팡이균으로 통증과 가려움을 참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희진 씨. 살을 빼야만 호전될 수 있기에 더욱 다이어트를 멈출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때 갑자기 알람 소리가 울립니다. 밥 먹고 올라와야지. 저 알람은 뭐예요? 밥 먹는 시간이요. 밥 먹는 시간이요? 네. 밥을 시간에 맞춰서 드세요?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규칙적인 식생활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잘 됐다. 10년간의 다이어트를 반복하면서 나름의 노하우까지 생겼다는데요. 닭가슴살을 맹물에 삶으면 퍽퍽하기도 하고 먹기가 힘든데 밥을 할 때 같이 하니까 밥도 뭐 맛있어지고 닭가슴살 퍽퍽함도 줄어서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특이하네요. 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식사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제 식판이요. 이게요? 네. 성인용 식판을 했더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나름 소식을 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로 쓰고 있어요. 성인 식판의 절반 크기인 어린이용 식판. 최소한의 칼로리로 섭취하되 과식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유일한 한 끼를 먹기 시작하는 희진 씨.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20번 이상 씹고 삼켜요. 그걸 재는 거예요? 네. 원래 입에 없을 때 그냥 삼켜버리면 더 빨리 삼키거든요. 뭔가를 되게 다양하게 하시네요, 다이어트 때. 나름 열심히. 운동과 함께 철저한 식습관 관리까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저 예전에는 진짜 빵떡을 달고 살았었어요. 남들은 과자 하나로도 뭐 충분히 배가 부르고 입맛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간식도 배가 불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지껏 살았던 것 같아요. 과거 탄수화물 음식을 유독 즐기고 좋아했다는 희진 씨. 한 번 먹으면 배가 부를 때까지 먹어야 성에 찼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습관이 안 빠지는 살의 원인이 된 걸까요? 탄수화물은 인체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 중 하나이지만 다른 영양소에 비해 중독성이 매우 높습니다. 탄수화물은 섭취 시 바로 당분으로 바뀌면서 급격한 혈당 상승이 발생합니다. 또 혈당 상승은 인슐린 분비를 급격히 증가시키게 되고요. 결국 고인슐린 혈증은 뇌에서 행복 및 만족 호르몬인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탄수화물을 자주 섭취할수록 도파민 분비 과잉이 묻어져가지고 결국 더 많은 탄수화물을 몸에서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반응이 탄수화물 중독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인의 65%는 탄수화물 과잉 섭취로 비만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누구세요? 언니. 네. 안녕하세요. 조심해요. 네. 누구세요? 언니예요. 친한 언니. 아니요. 네. 친한 언니요. 아, 친한 언니? 네. 원래 옛날 같았으면은 하루에도 암만 못해도 1kg, 적게는 7, 800이라도 빠져야 되는지 100g 빠지기가 힘들어. 100g밖에. 왜 이렇게 안 빠져? 모르겠어요. 지금 도대체가 뭐가 문제인가. 너 변비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나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일 만에 갔거든요. 너 6일 만에 갔어? 화장실을 6일 만에 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잘 간 거예요? 네. 원래 얼마? 20일 가니까. 20일이요? 네. 살이 찐 후 만성 변비까지 겪고 있는 희진 씨. 속수무책, 피부 건강까지 무너지고 있는 상황. 한 번 찐 살들이 빠지지 않고 질환들만 더 늘어가고 있어 희진 씨는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지금 우리는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또 탄산음료, 야식 등으로 인한 칼로리 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칼로리 과잉 섭취는 과도한 지방 축적을 발생하게 하여서 비만이라는 새로운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비만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 증가해 10명 중 3명이 비만. 특히 야외 활동량이 줄어든 최근 1년간 비만은 더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만 환자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중풍 같은 합병증도 발생하기 쉽습니다. 비만으로 쌓인 피하지방은 내장지방까지 증가시켜 장기를 압박하고 순환도 억제해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내장지방은 혈관벽에 쉽게 쌓여 혈액의 흐름을 방해해 각종 혈관 질환을 유발하는데요. 피부와 장기, 혈관까지 무너뜨리는 전신질환의 주범 비만. 40대 비만인은 치매와 같은 노년질환에 걸릴 확률이 10년이나 빠르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비만은 소리 없이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입니다. 불과 1년 사이에 무섭게 살이 쪘다는 40대 주부. 종일 누워있는 게 그녀의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하는데요. 전신을 짓누르는 극심한 피로감에 관절과 뼈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살이 찌고 나서부터 거의 누워만 있는 것 같아요. 뭐 14시간, 16시간.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나른해지고 그러다 보면 계속 더 살이 찌거든요.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으로 제대로 된 일상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체중이 많이 느신 상태예요? 네. 최대 몸무게인 것 같아요. 얼마나 늘었는데요? 1년 새 15kg? 1년 만에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체중. 173cm의 키에 48kg으로
모델 같은 몸매를 유지했던 현실 씨. 출산과 함께 살이 찌기 시작해 90kg까지 몸무게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진짜 많이 쪘어요. 가장 심각한 부분은 배. 다른 곳에 비해 유독 배에만 집중적으로 살이 쪄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이게 다 제가 살찌고 나서부터 받은 것들이거든요. 아, 이게요? 네. 목 디스크, 허리 협착, 피부과도 있고요. 산부인과도 있고. 40대 나이에 이미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 씨의 건강. 아픈 건 참을 수 있는데 그보다도 더 심한 문제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복부 통증. 괜찮아지겠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배 아파. 열흘 넘게 멈추지 않았던 하열. 서둘러 병원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검사 결과 난소용종을 비롯해 자궁선근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자궁내막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나 자궁근육 전체가 커지는 질환인 자궁선근증. 정상인 자궁근육의 두께가 2.5cm 정도인데 반해 자궁선근증은 4cm 이상. 현실 씨의 자궁은 무려 5cm 가까이 커진 상태였습니다. 그냥 얘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폐경밖에 없어요. 폐경을 기다리는 건데 아직 제가 젊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라고. 인위적으로? 네. 자궁 적출술을 받는 게 제 효과가 좋은 건데 제 몸에 뱃살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복강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주변의 말을 듣다 보니까 살을 빼야 되겠다. 겁이 난다. 그렇더라고요. 각종 질환을 부르는 비만은 암 발병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40세 이전 비만인은 자궁 내막암 발병률이 무려 70%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가 절실한 현실 씨. 지난 1년 동안 살을 빼려고 안 해본 것이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살을 빼려고 요새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 그것도 해보고 속만 많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산에 갔는데 산에 가니까 살이 찐 상태로 산에 가면 확실히 무릎이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은 무리다 싶어갖고 이제 제품으로 먹어보자 해서 유명한 회사의 제품에 해독 제품도 먹어보고 내과의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그때뿐이고 다시 다 돌아오는 게 요요더라고요. 수없이 반복된 요요와 다이어트 실패, 도무지 빠지지 않는 살. 15kg를 빼고 나면 요요가 17kg, 10kg를 빼면 요요가 12kg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최고 몸무게가 1년에 한 번씩 갱신이 되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살이 찔지 저도 궁금합니다. 살을 빼기 위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했다는 현실 씨. 하지만 돌아온 건 몸의 이상 증세들. 가려워. 열 오르니까 또 가렵네. 가려워. 최근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전신에 가려움증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또 빨개졌나? 또 빨개졌잖아. 금세 벌겋게 변해버린 피부. 이게 살찌고 나서부터 이렇게 몸에 열만 나면 만성 피부염이에요. 그냥 계속 이렇게 가려워요. 열만 조금만 나면. 처음에는 단순한 피부 질환일 거라고 생각했다는데요. 그런데 증세가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겨드랑이 부분에 통증이 유발된 건데요. 갈수록 심해지는 통증에 심상찮다고 여겨 검사를 받게 됐다는 그녀. 결과는 급성 림프염증. 제가 이제 살이 찌면서 겨드랑이가 한 번씩 욱신거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탁구공만한 게 하루아침에 크게 이렇게 멍울이 잡히더라고요. 몸속 노폐물을 거르는 림프에 지방과 같은 이물질이 쌓이면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막히는데요. 그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살이 찌는 것도 걱정인데 가족력이 제가 좀 있거든요. 아빠는 위암이셨고 엄마는 유방암에 자궁 쪽에 문제가 있었고 오빠가 당뇨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유전적으로 당뇨가 없었는데 그 당뇨가 생긴 게 지방으로 인해서 살이 쪄서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고지혈에, 고혈압에, 관절까지. 오빠가 진짜 살이 찌면서 모든 만병의 이제 근원을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응? 왔어? 밥은? 안 먹었어. 배고프지? 응. 엄마 힘들어서 아무것도 안 해놨는데. 뭐 시켜 먹고 뭐 먹고 싶어? 나 마라탕. 너는? 괜찮은 거 같습니다. 마라탕? 그래, 마라탕 먹자. 엄마 마라탕 시킬게. 가서 손 씻고 오세요. 아이들은 아픈 엄마가 늘 걱정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좀 살이 좀 쪄서 걱정이 돼요? 걱정이 조금 돼요. 어떤 게요? 다른 질병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조금 살을 빼서 같이 예쁜 옷 맞춰 입고 놀러 갔으면 좋겠어요. 잘 먹겠습니다. 밥도 줄까? 싫은 내색 없이 엄마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아이들. 엄마는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이들을 먼저 먹이고 난 뒤 현실 씨가 따로 상을 차리는데요. 이건 지금 무슨 밥이에요? 이거는 잡곡밥이요. 살 빼야 돼서 흰쌀밥은 못 먹어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체중 감량이 절실한 현실 씨. 운동도 오래 할 수 없으니 식단 조절을 더 신경 쓴다고 합니다. 밥 양을 좀 많이 줄였어요. 아, 밥 양을 줄이신 거예요? 네. 예전에는 어떻게 드셨는데요? 한 공기 가득 흰쌀밥으로 가득 채워 먹었죠. 머슴밥처럼. 예전에 비해 급격히 줄어든 밥의 양. 이유가 있다는데요. 그녀 역시 밥과 빵 같은 탄수화물 음식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맵고 짠 음식까지 즐기면서 급격하게 체중이 불어났다는데요. 너무 맛있어. 지금은 밥량을 줄인 건 물론 간이 거의 안 된 채소 위주로 식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슬슬 이제 몸에 이제 이상이 시작되는 걸 보니까 오빠처럼 될까봐, 당뇨가 올까봐. 사실 당뇨 오면 끝이라고 보거든요. 제 몸에 이제 당뇨까지 와버리면 안 되니까 불안하죠. 이제 우리가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가니까. 칼로리를 제한한 식습관 관리에도 죽어라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다고 느껴지시면은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꼭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만을 겪고 있는 두 사람의 장내 미생물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그 결과 윤희진 씨는 비만을 유발하는 퍼미큐티스균이 과다하게 존재했고 장현실 씨 역시 장내 유해균 비율이 표준보다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장 속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존재하는데요. 비만일 경우 유해균이 증가해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체질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장내 세균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비만이거나 살이 잘 찌는 분들은 유해균이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요. 유해균은 우리 몸에서 만족 호르몬인 세로토닌 생성과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생성을 억제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과식이 유발이 되고요. 대장 내에서 탄수화물을 재흡수시켜 가지고 음식을 적게 섭취해도 더 많은 칼로리를 흡수하게 되고 식욕은 또 증가가 되게 되는 것이죠.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결국 비만은 장 속 미생물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 실제 비만인 사람은 장내 유익균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체중 감소 이후 유익균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했던 중년의 여성이 있습니다. 무릎이 이렇게 아프지? 극심한 무릎 통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녀. 몸 곳곳 성한 곳이 없다는 50대 주부 신명호 씨입니다. 무릎 아파. 너무 아파요, 무릎이. 무릎이요? 예. 살이 찌다 보니까 이게 눌리나 봐요, 몸 체중이. 그래가지고 지금 걷는 것도 힘들어요. 양쪽 다 아파요. 양쪽 다 아픈데 오른쪽은 시술을 2번이나 했어요.
이미 2차례 관절 시술까지 받은 상태인데도 회복되지 않는 건강. 인공관절 해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예 못 쓸 때 하겠다고 그랬어요. 60을 앞둔 나이에 몸은 이미 급격히 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15년도 한 말부터 해서 살이 쪄갖고 76kg까지 나갔었어요. 6년 전까지 한 번도 살이 쪄본 적이 없다는 명호 씨. 그런데 갑자기 늘어난 체중, 특히 복부 비만이 심각했다는데요. 한순간 무릎과 허리 관절까지 제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집안일도 쉽지 않은 상태. 굽히고 펴는 작은 동작에도 통증이 또 파고듭니다. 아우, 무릎 아파. 허리도 아프고. 아우, 죽겠네. 무릎에서 시작된 통증은 허리, 어깨까지 전신으로 퍼진 상태인데요. 제대로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말 못할 고통. 사실 이 모든 원인의 시작은 체중이 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아우, 진짜 뱃살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엎드려 있는 것도 힘들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겉으론 살이 찐 것 같지 않은 평범한 체형의 명호 씨. 아유, 창피한데? 창피해요? 아니 이렇게 봤을 때 별로 살이 안 쪄 보이셔가지고. 아담한 체구, 옷 속에 감춰진 명호 씨만의 고민. 6년 사이 10kg 이상 찐 살이 심각한 복부 비만으로 이어진 건데요. 2년 전 무릎 연골이 파열돼 관절경 시술을 받은 데다 척추협착증과 골다공증까지 생겨 몸을 지탱하는 뼈들이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명호 씨를 괴롭히는 더 큰 고통이 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심한 현기증을 호소하는 명호 씨. 서 있는 것도 몹시 힘겨워 보입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이런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찾아온다는데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아우, 이렇게 가끔 이렇게 현기증 나고 어지러워가지고. 어지러우신 거예요? 네. 어지러워갖고. 어지러워 안 되겠네. 들어가서 누워야지. 아우.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지옥 같은 현기증. 결국 참다 못해 방으로 향합니다. 머리가 깨질 듯한 어지러움증이 시작되면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참고 견뎌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양성 발작성 현기증, 흔히 이석증이라고도 하는데요. 몸이 회전하는 걸 감지하는 귀 속 방거류관에 이상이 생겨 극심한 현기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배랑 갔네 그러니까 길 가다 그럴 수도 있고, 제가 그래서 최고 위험했던 거는 운전을 하다가 올림픽대로에서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목숨 걸고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차도 팔아버렸고 어쨌든 엄청 심했었어요. 살이 찌고부터 생긴 질환들이기에 낫기 위해선 다이어트가 시급한 상황. 때문에 고기나 탄수화물 대신 몇 끼 신선한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좀 야채 위주로 좀 먹어보려고, 또 봄도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봄나물 좀 뜯어왔어요. 운동도 쉽지 않아 지금 명호 씨에게는 식단 조절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음식을 차려놓는 곳이 밥상도 식탁도 아닌 서서 움직이는 이동식 테이블입니다. 아, 제 밥상이에요. 밥상이요? 제가 일어났다 앉았다 힘들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최대한 편하게 먹느라고 이렇게 밥상처럼 먹어요. 반 공기보다 적은 잡곡밥에 봄나물이 전부인 밥상. 최소한의 칼로리로 섭취하는 것과 함께 서서 먹기까지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음에도 체중은 마음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만성이 돼서 서러운 것도 없어요. 빨리 서서 먹든 걸어다니며 먹든 먹고 살이나 빠졌으면 좋겠어요. 뱃살이나.
그렇다고 아예 안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순 없고 먹으면 살이 찌고 살이 찌면 아프니 비만의 악순환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아유, 속상한 정도가 아니죠. 아, 막 이래다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고 고치지 못하면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갔었어요. 10년째 다이어트에 매달려봐도 빠지지 않는 살. 반복된 요요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삶. 극심한 통증에 삶의 의욕마저 잃어가는 시간들. 과연 비만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비만 극복을 위한 열쇠를 찾아 미국 하와이로 가봅니다. 태평양의 보석이라 불리는 힐링의 섬.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하와이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들은 오래전부터 장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우리 몸에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 미생물 중 대부분은 소화기관인 대장에 있습니다. 장에 사는 미생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우리 몸은 저체중이 될 수도 있고 과체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전체 성인 중 40%는 비만을 겪고 있고 매년 30만 명가량이 비만으로 사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반면 하와이는 비만 예방을 위한 정책과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통해 미국 본토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하와이는 미국에서 가장 건강한 주로 급부상했는데요. 그들의 건강 비결은 무엇일까요? 청정자연 속에서 건강관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하와이 사람들.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운동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데요. 마치 묘기에 가까운 이 동작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아크로 요가. 하와이 사람들에게 걸맞게 야외에서 즐기는 인기 스포츠라고 합니다. Well, to work out because, there's sun, I would say most of the year. So if you like outdoor activities, it's a great place to, go to the beach, do a hike, run, to live. Acro yoga helps with weight control by keeping you active and getting you in the flow state and not thinking to do so much hard work. It's just fun and play. 아크로 요가는 균형을 잡는 동작을 통해 체형 밸런스를 잡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렇게 햇볕을 쬐면서 하는 야외 운동은 피하 지방 분해를 촉진해 비만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하나 주목받는 건강 비결은 하와이 사람들만의 독특한 식문화입니다. This is the taro plant. So this is the same thing as that we clean and we pound. So this part of it becomes poi. This is the kind of like the potato or starchy part of the. 포이는 타로 열매를 삶고 찌어 발효시켜 먹는 전통 음식인데요. Yeah, so this is taro, and we've cooked it. And the next step is to take off all of the. 다음 과정부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And then I'm going to pound it up, and then after that, it just basically naturally ferments. So if you leave it, at room temperature, it'll just naturally kind of sour. 포이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껍질을 벗긴 타로를 찌어 으깨면 완성. 이 찢는 순간부터 또 한 번 발효가 시작됩니다. 원래 포이는 하와이 원주민들의 주식이었는데요. 하와이 전역에서 자라는 타로를 이용한 발효 음식으로 수천 년 이곳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준 고마운 음식입니다. 지금은 특유의 식감 때문에 더 인기라고 하는데요. The taro that we use for pounding poi is really gummy. It's kind of like mochi rice. 이 상태로 최대 3주가 지나면 발효식 포이가 완성되는 겁니다. The traditional way of eating it is you actually let it to sit room temperature for at least 1 or 2 days, and it'll start to get more of that souring. 포이는 그냥 먹기도 하지만
우리의 김치처럼 다른 음식들과 꼭 곁들여 먹는다고 하는데요. 또한 자연 발효식이기 때문에 아이들 이유식으로도 활용하기도 하고 아이스크림에 곁들여 그 특유의 쫀득한 식감과 신선한 맛을 즐긴다고 합니다. 현지는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사랑받고 있죠. This is the best part, the bottom part of it. It's just hot. And then you get the ice cream on top, and it makes a good combination. Very good. For Hawaiian people, it's kept our communities, our culture alive for really thousands of years. And I think a big part of that is, how healthy it is. 날씬하고 건강한 섬 하와이.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사연을 가진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세찬 파도에 몸을 싣고 유유히 서핑을 즐기는 그녀는 올해 55세인 애나 씨. 현재 방송국 PD로 활동 중인데요. 최근 무려 15kg 감량에 성공한 뒤 활력 가득한 삶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Hi, my name is Anna. Hey Anna, you look fantastic. Thank you. Yeah, I just got done with an awesome surf session. Keeps me healthy, the ocean, sun, and just living in the North Shore. 스트레스성 복식으로 70kg에 육박할 정도로 살이 쪘던 그녀는 이후 만성위염과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So because I started, eating with stress, then I started experiencing bloating and constipation. So I sought medical professional advice and. 때문에 살을 빼는 것이 절실했다는 애나. 운동과 자신만의 식단 관리를 통해 몇 개월 사이 그녀는 예전의 건강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My doctor recommended a certain type of diet, and then now using has really helped bring things down. So my immune system and my gut are both healthy now, and I feel excellent. 체중 감량은 물론 만성적인 위장, 대장 질환까지 극복했다는 애나. 50대에 접어들면서 젊을 때와 달리 한 번 찐 살은 그 어떤 노력에도 쉽게 빠지지 않았고 좌절과 실패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건강한 다이어트 비결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운동 후 뭔가를 준비하는 애나. What is that? BNR 17. It's Lactobacillus gasseri, and I've been taking it for about 6 months. It's helping me with my gastrointestinal system, my gut. 애나의 15kg 감량에 큰 도움을 줬다는 BNR17 유산균. When you can't have good gut health, it affects your mood, bloating, indigestion, even your skin. So I like to stay healthy because really it affects your whole system. And by me using BNR 17 and the proper diet and exercise, all of that together has kept me gut healthy, immune healthy, and just overall. 장내 환경을 개선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줬다는 BNR17은 어떤 유산균일까요? BNR17은 건강한 산모의 모유에서 분리 배양한 유산균입니다. 가장 완벽한 식품으로 불리는 모유. 모유는 수백 종의 유익한 미생물이 존재하는 면역의 창고로 불리는데요. 건강한 모유에서 분리 동정한 BNR17은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유산균입니다. 실제 임상 실험에서 살을 찌운 실험쥐를 2그룹으로 나눈 뒤 한 그룹에만 BNR17을 주입했을 때 놀랍게도 쥐들의 체중이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일반 유산균과 BNR17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BNR17은 비만의 단계를 줄여주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비만을 과도하게 유도하는 내장 지방을 줄이고 축적을 막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비만을 유발하는 유해균을 감소시키고 유익균은 증가시켜 미생물 균형에 도움을 준다는 BNR17균주. 논문에 의하면 비만인 성인이 BNR17 섭취 후 체중이 감소했다고 보고됐습니다. 모유는 아기들에게 필요한 가장 이상적인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아기들의 면역 체계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만, 천식, 알레르기 등 각종 발병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아이가 성장하는 데는 유익한 작용을 합니다.
태아는 엄마의 뱃속에서 무균 상태로 지내다 모유를 통해 장내 미생물 환경을 만들게 되는데요. 한 연구에 의하면 모유를 먹고 자란 아기는 성장할수록 장내 유익균이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또 모유 수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아이는 비만이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비만 탈출에 성공한 또 다른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여성. 마케팅 회사에 근무 중인 시아나 씨 역시 얼마 전까지 비만으로 힘든 고비를 넘겼다고 하는데요. 부단한 노력 끝에 선물처럼 찾아온 놀라운 변화들. Hello. Hi. What is your name? My name's Sierra. I live in Waikiki. I was like 145. I lost about 20 pounds. I used to have pretty high cholesterol, some belly fat, low energy, didn't sleep well, things like that. 잦은 야근과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체중은 한순간 걷잡을 수 없이 늘었고 이후 장 건강에 집중하면서 12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I feel so much better. I love exercising now. I sleep better. I feel more confident. I have clearer skin. Everything in my life is a lot better. 살이 찌면서 30대의 젊은 나이에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았다고 하는데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예전의 모습. 그녀는 예전부터 빵, 파스타와 같은 탄수화물 식품들을 특히 더 즐겼다고 합니다. 몸에 길들여진 식습관을 한순간에 바꾸기 힘들었다는 그녀. 지금은 과하게 먹진 않되 평소 즐기던 음식에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체중을 관리하고 있다는데요. This is BNR 17. Boost my diet. 12kg 가까이 체중이 줄면서 높았던 콜레스테롤 수치와 질환들도 완화되고 개선됐습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큰 스트레스 없이 장 건강도 되찾은 그녀. It helps me burn my belly fat, helps with my digestion and my gut health. 이제는 비만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시아라. 조금 더 욕심을 내 체중을 더 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요요 없이 그녀의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줬다는 모유유래 유산균 BNR17은 체중 감량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 걸까요? BNR17을 꾸준히 섭취하면 에너지로 소모되고 남은 탄수화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기전을 통해 탄수화물이 칼로리 및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해주고 또한 배고픔과 식욕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 세계가 직면한 비만 문제. 미국은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로 유산균에 주목했는데요. BNR17 유산균은 신소재 다이어트 원료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미국 언론 보도를 통해 장내 미생물의 다양한 기능들이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체중 감소부터 다양한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미국의 유산균 제품 소비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2019년 한 해 유산균 관련 시장 규모가 811억 달러, 약 94조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What do you take? Oh, BNR 17. I was actually introduced from my doctor, and also it's very popular these days, and I've been taking it devotedly since then.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라고 하는데요. BNR17 유산균은 신진대사 중 지방 흡수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만을 유발하는 장내 유해균의 비율을 정상적으로 변화시켜 체중 조절과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논문에 의하면 BNR17을 섭취한 뒤 설사와 복통, 배변 장애가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만 문제는 한국도 예외는 아닌데요. 얼마 전 놀라운 체중 감량으로 180도 대변신을 했다는 화제의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솜털처럼 가벼운 체중으로 복귀했다는 그녀는 세 아이의 엄마라고 하는데요. 치열한 살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성공 스토리를 들어볼까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101kg에서 67kg까지 감량한 아이셋 엄마 손미옥입니다. 결혼 후 3번의 출산과 양육을 해오면서 급격히 불어난 살. 무거워진 몸만큼 가족들의 걱정도 컸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비만으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 일상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아팠을 때 진단받았던 내용이거든요. 살이 찌면서 골반염과 허리 디스크까지 진단받았다는데요. 한순간에 건강이 무너졌다는 손미옥 씨. 네, 무릎도 아프고 다리 지도 잘 나고 허리도 아프고 아침에 눈 뜨기 힘들고 피로감, 무력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사실 통증보다 견디기 힘든 건 삶에 대한 무기력과 낮아진 자존감. 하지만 체중 감량 후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면서 삶의 활력까지 되찾았습니다. 다운 다섯 왔어? 엄마 운동하고 계세요? 계세요? 날씬해지려고 그러지. 몰라보게 날씬해진 엄마를 누구보다 반기는 아이들. 비만으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육아와 집안일은 버거운 일상이 됐고 성격마저 변했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엄마는 화를 안 내고 예쁜데 예전에 엄마는 화를 많이 내줘요. 아, 그랬어요? 지금은 되면 되죠. 야! 하고 그랬어요? 내셔. 정말 화내셔요. 그래서 다소이가 속상했어요? 네.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약간 슬펐는데 지금은 엄마가 행복해 보이니까 좋아요, 기분이. 다이어트에 성공하면서 집안 분위기도 확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과 셋째입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사람이 뭐 말도 잘하고 이것저것 잘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자기 체격에 대한 쪽에 자신감이 없었는데 요즘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러다 비너스 상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비너스요? 예. 어머니 비너스가 되셨다는데. 네. 어떻게 해요? 저희 남편의 비너스 진짜 행복한 일이죠. 아, 그래요? 네. 비너스가 되실 건가요? 그럼요. 저희 남편한테는 비너스입니다. 금술이 더 좋아지셨나봐요. 네. 기분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뭐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너무 예뻐졌다. 그러고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게 이렇게 하나의 낙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 후 부부의 금슬까지 더 좋아졌다는데요. 그렇다면 그녀의 식습관은 어떨까요? 다이어트 하시는데도 안 가리시나 봐요. 네, 일반식도 해야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 건강한 다이어트를 실천한다는 그녀. 한때 단식과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면서 요요를 반복했다는 미옥 씨. 이후 단순히 외모 때문이 아닌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싶었다는 그녀는 운동과 식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장 건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BNR 17이라고 하죠. 이게 제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을 줬어요. 아, 이거에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네. 운동을 하며 꾸준히 섭취한 후부터 몸에 변화가 찾아왔다는데요. 제가 BNR 17 먹고 나서 속도 많이 편해지고요. 그 가스 차고 더부룩하고 묵직하고 잔변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면서 몸도 가벼워지고 기미라든지 피부도 더 맑아지면서 기분까지 좋아지니까 모든 게 다 좋아져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미옥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체중과 체지방량, 비만도 모두 정상 범위로 회복됐고 특히 내장 지방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특유의 맛과 향이 없어 음식에 곁들여도 부담이 없고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모유 유래유산균 BNR 17.
우리 모유에는 700여 가지의 미생물과 좋은 단백질, 천연 올리고당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모유에서 분리되어 연구한 건강한 미생물 중 하나가 바로 모유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입니다. 건강한 산모의 모유에서 분리동정한 BNR17 유산균은 과식을 유발하는 장내 비만 세균을 억제해 비만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데요. BNR17은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어 지방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는 체지방 감소뿐 아니라 만성염증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유 유래 유산균은 비만의 원인이 되는 탄수화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실제 BNR17을 섭취한 뒤 복부 지방과 허리둘레가 줄어든 것이 확인됐는데요. 맛있어, 자경아? 이제는 가족의 건강식이 됐다는 BNR17 유산균. 미옥 씨는 모든 건강의 뿌리는 장 건강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BNR17은 유해균 증식을 억제하기도 하지만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과다하게 축적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장에서 탄수화물이 단당류로 바뀌게 되는데 이 단당류는 소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때문에 살이 쉽게 찌게 되는데요. 이 BNR17은 이 단당류 성분을 다당류로 합성해서 마치 식이섬유, 섬유소처럼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모유 유래 유산균. 수많은 연구를 통해 BNR17의 다양한 기능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미생물을 이용한 항비만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샘플의 미생물을 분리 연구하였는데 산모의 모유 또한 미생물 분리에 이용하였습니다. 구종 출산 2주 이내에 한국인 산모 모유에서 분리된 균주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그 균주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입니다. 또한 BNR17 유산균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의 유산균들과 달리 건강한 모유 속에 존재하는 미생물에서 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비만에서 벗어나기 위한 2주간의 특별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운동과 식단 관리, 그리고 BNR17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했는데요. 살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매일 아침 쾌변과 장 소리도 좋아졌고 확실히 심하던 변비가 많이 좋아지면서 더부룩한 감이 많이 없어졌어요. 피부도 보면 예전 같지 않게 부드러우게도 많이 갈아진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2주간의 도전을 마친 그들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윤희진 씨는 단기간에 무려 5.9kg 감량, 허리둘레와 염증 수치, 콜레스테롤도 크게 줄었고 장내 세균 검사에서도 비만을 유발하는 유해균이 36% 감소했습니다. 장현실 씨도 5.1kg 감량과 함께 허리둘레, 중성지방이 감소했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회복. 또한 2주 전과 비교해 장내 유해균이 33% 줄었습니다. 서유원 씨 역시 체중이 줄고 염증 수치는 현저히 감소, 콜레스테롤, 혈당도 개선됐습니다. 장내 세균 검사에서도 유익균이 증가하는 좋은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잡아 비만 예방에 도움을 주는 모유 유래 유산균 BNR17. 실제 비만 성인 남녀가 BNR17을 섭취한 후 체중, 허리둘레 등이 줄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 모유 유산균의 핵심 성분인 BNR17은요, 퍼미큐티스 균주가 중간균과 함께 합체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비만 세균을 억제해주고 또 유익균을 증식시켜서 장 건강 개선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모유 유래 유산균은 장속 유해균과 유익균의 균형을 잡아줘 비만과 장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데요. 한 논문에 의하면 BNR17 유산균은 장질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진짜 비만 유전자가 있는 거를 확인을 했으니까 열심히 운동도 하고 식단도 열심히 하면서 유산균 꼬박꼬박 챙겨서 잘 계속 살을 빼겠습니다. 화이팅!
체중 감량과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모유 유래유산균 BNR17.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BNR17은 60도씨 이상에서는 균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차갑거나 미지근한 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장량은 하루에 425mg인데요. 혹 장질환이 있으시거나 임산부 또는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 후 섭취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